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오전 11시 53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추락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추락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8%, 국민의힘 지지율 24%입니다. 정확하게 2대1입니다. 조기 대선이 내년 봄 또는 늦은 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2대1의 이 여론 구조를 그때까지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2대1. 그런데 많은 이른바 보수층 인사들은 그때까지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획기적인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요게 항소심 대법원에서 확정돼 버리면은 출마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냅니까? 후보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8%니까 48%의 지지를 얻고 출마하면은 24%의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이재명보다 민주당을 바라보아야 오늘의 전국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4대 48. 자,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이재명 37%입니다. 한동훈, 홍준표가 같은데 5%입니다. 37대 5입니다. 그리고 조국 3%,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각 2%, 안철수, 우원식 각 1%입니다. 37대 5입니다. 37대 5.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이다 60%, 좋아질 것이다 16%밖에 안 됩니다. 경제가 어떤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제1변수인데 국민들의 60%가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로 해가지고 외교, 안보, 경제에 큰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 국제 경제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즉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 한국 경제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신인도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1등이니까. 근데 그 신인도에 결정타를 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교 안보 전략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한 비상계엄 결정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 결정타를 맞는다는 계산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은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그걸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해버리면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공격을 한 게 바로 계엄 선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월 10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때 한동훈 세력이 가세를 해가지고 통과시킬지도 모른다 하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해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특히 경제, 안보, 외교에 대한 고려 없이 터트린 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핵폭탄이 한반도 상공에서 터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가. 그게 바로 이런 정당 지지율로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이렇게 나타난 건데, 조금 더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데를 찾는 게 빠르겠습니다.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더불어민주당을 밑돌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데가 딱 한 군데 있네요. 대구 경북은 민주당 지지가 27, 국민의힘 지지가 33%,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 지지가 36, 민주당 지지가 38%입니다. 모든 연령층은 아니고 70대 이상은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가 51%는 됩니다. 민주당 지지가 33%. 그 나머지는 전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인데, 18세에서 29세 사이 국민의힘 지지 15, 민주당 지지 40%,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 19, 민주당 지지 54%. 왜 이 20대, 30대를 제가 설명드리냐 하면은, 이 20대, 30대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반 정도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몰아내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반 윤석열, 반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지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낸 것이 이준석만 몰아낸 게 아니라 20대, 30대 그리고 중도층을 몰아냄으로써 그 뒤에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게 됐습니다. 총선에서도 이길 수 없게 되고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의 저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이 33%. 아니 70대 이상만 믿고 정치하면 됩니까? 70대 이상의 기대가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지방에 기대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전국 정당임을 포기한 거고 오로지 경북 대구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북 대구 토호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토호 세력화 되었습니다. 토호 세력화. 국민의힘은 절대로 보수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명적인 이제 낙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제명조차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한 덩어리다. 윤석열을 아직도 교주처럼 따르는 어떤 정당이다. 그 정당에 별명을 붙이면은 경상도 토호당 또는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넘어간 부정선거당, 내란 비호당 또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의 적,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덮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48대 24라는 치명적 수치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끌어안고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이라는 대권 고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새끼줄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동반
자살하는 거죠. 이런 구도 하에서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단의 자칭 보수, 사실 가짜 보수인데, 가짜 보수는 아직도 공상에 빠져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진짜 보수를 향해서 오늘도, 어제도, 아마 내일도 계속 허황된 이야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종북 세력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종북 세력을 같이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란 기준으로 따진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